안녕하세요. 출발님치마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혜린입니다. S&P 500 지수가 그렇게 힘겨워했었던 1700선 이쪽에서 마감됐습니다. 상당히 두텁다라고 생각했었던 저항선을 아주 강하고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돌파를 한 모습인데요.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정부 공식 집계와 시장 조사기관 집계가 조금 엇갈린 모습이었지만 유럽의 제조업 경기도,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의미가 있을 만한 정도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경기 회복 신호가 지표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예상대로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유로존 경기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부양도 계속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오늘만큼은 소외되지 않고 있는데요. 1940선 목전까지 가벼져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긴 하지만 오늘 일부 다른 경기 민감 대형주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오늘 하루 만에 반등을 주고 있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화학과 철강을 보자, 아니다 자동차 부품, IT를 보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고민은 1930선 정도에서 얼마나 시장에 더 갈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나 종목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겠죠. 먼저 수급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전일까지 최근에 매수 강도는 좀 떨어졌지만 매수 기조를 이어줬는데 오늘은 또 현물 쪽에서는 별로 큰 매수 움직임이 없고 선물 쪽은 많이 파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아침 초반에는 좀 코스피 쪽에서 순매수 기조를 좀 보여주는 것 같다가 또 순매도 기조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여전히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선물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외국인도 뭐 한 템포 좀 쉬어가려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 또 장 초반에 굉장히 좀 높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좀 매물을 유출시키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전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뚫리지 않을 것 같던 지수 상단이 돌파가 되면서 굉장히 좀 강했는데, 역시나 그간 가장 좀 우려됐었던 출구 전략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 단기간에 좀 시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뒷전으로 물러서면서 미국 시장을 좀 좋게 만들었다. 그래서 외국인이 개인적으로는 오늘 장이 좀 많이 높게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좀 윗꼬리가 좀 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게 최근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그렇게 온전하게 강하게 상승을 베팅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우려할 수준은 분명히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 쪽에서는 순매수, 그리고 선물 쪽에서는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기금 쪽의 시장 참여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물은 매수 포지션을 유지해 가면서 선물로 좀 해칭을 하려는 모습들 항상 거의 같은 패턴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그래도 기관은 외국인보다는 조금 더 국내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 긍정적인 어떤 사인들을 좀 보내주고 있다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피에서는 순매도 기조, 그리고 코스닥과 선물에서는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이 좀 높게 떴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 시장에서는 조금 매물들을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다시 한번 받았고요. 중소형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중소형주 코스닥 쪽에서 좀 매물들을 좀 추리하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일단 개인들이 좀 기회를 삼아서
중소형 시장에 조금 베팅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개인들의 참여율이 대형주보다는 역시나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어떤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도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선물 포지션도 봤을 때는 일단 개인들의 포지션은 시장의 기관과 더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개인들의 수급만 봤을 때는 일단 국내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상방 베팅에 조금 더 참여하고 있다, 상방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1930 정도 왔는데 여기에서 각 수급 주체들의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금 매수 강도를 높일 생각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다음 주 또 옵션 만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일단 수급 주체들의 속내 한 줄로 한번 들어보죠.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시장은 좀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코스닥은 좀 줄이고 가보자. 그러나 국내,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오를지 빠질지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베팅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단 긍정성이나 아니면은 부정성 둘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조그만 불씨만 좀 붙여준다면 굉장히 좀 빠르게 긍정적인 이 모습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포지션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외국인의 포지션은 하방이든 상방이든 큰 방향으로의 어떤 베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베팅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종목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최근에는 종목별로 굉장히 좀 빠른 변화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전일에 미국 시장 좋았고 이벤트도 어느 정도 잘 마무리됐고,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는 조금 더 매수 강도를 가지고 가보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일에 선진 시장이 미국 시장이 그래도 걱정했던 이벤트들이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게 그래도 시장의 어떤 부합치만큼 잘 마무리가 됐고, 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잘 마무리가 됐고요. 또 전일에 중국 시장,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잘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좀 가지고 가는 어떤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닐까 해서 조금은 대형주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좀 받아줄 때 코스피를 좀 줄여놓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좀 내놓을 때 좀 받아보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상대로 좀 공략을 하려는 모습인데, 최근에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일단 뭐 시장과는 항상 거의 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이 전략에 과연 성공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장이 좀 오를 때는 뭐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포트폴리오를 좀 줄이고 가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장이 만약에 연속적으로 상승할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또 개인도 최근에는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930 여기에서 어디까지를 보고 개인들은 대형주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전문가는 1차적으로 반등폭이 사실상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됐다고도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시장 얘기, 또 간밤에 뉴욕 증시 신기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데, 원래 미국 증시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미국 쪽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역시나 이 뭐 미국 쪽에서 뭐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뭐 단기간에는 조금 뒷전으로 좀 물러났고, 또 경제 지표들이 좀 잘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좀 강하게 상승시켜 놓는 어떤 모습들이 아니었나. 일단 미국 시장이 이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뭐 여지껏 지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다시금 좀 봐야 되는 미국 시장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인데, 중국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표로 좀 발표가 됐고요. 물론 이 관방이나 HSBC의 어떤 PMI가 다르게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이 경기 하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 우려감들이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중국 시장이나 홍콩 시장 모두 좀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중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빗대어 봤을 때는 단기간이라도 국내 시장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박스권 상단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긍정성이 시장을 지배한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950포인트 내외 정도의 어떤 박스권 상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잡고 있는데요. 물론 1950포인트가 돌파가 된다면 2000포인트에 대한 도전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1950포인트 선 지금 수준에서 한 20포인트 정도 되면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준비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1950포인트 이상 계속적인 상승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좀 베팅은 분명히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뭐 미국 시장은 좋았지만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어떤 디커플링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관심 업종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이 운수 장비 업종 그리고 대안으로 화학 업종 정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중국 관련된 업종의 단기적인 관심, 그러니까 화학 업종과 철강 업종이죠. 이 두 업종에 단기적인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기존 주도 업종이었던 운수 장비 업종 역시도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학, 철강, 운수 장비 업종이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좀 눈에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LED 업종, 바이오 업종 꾸준하게 보시되 조금 더 추가하시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 중국 소비 쪽과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화장품 업종이나 의류 업종 요 정도도 좀 눈에 둬도 되는 업종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무엇보다 운수장비 쪽을 뭐 계속해서 주도주로 끌고 가되 화학과 철강에 단기 관심 갖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조금 분명히 하고 싶은 부분은 1950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자라고 하셨잖아요. 화학, 철강 단기 관심은 시장 한 1950 올라갈 때 딱 거기까지입니까?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도 1950포인트 선까지 좀 단기로 관심을 가지시고요. 오히려 그 이상 만약에 뚫어준다면 뭐 더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더라도 일단 1950포인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관심 업종에 대해서 좀 익절을 한 번쯤은 좀 준비하시는 어떤 준비 태세, 이 정도도 좀 같이 병행을 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화학, 철강 단기적으로 사되 단기에 산 만큼 좀 빨리 팔 준비까지도 같이 하면서 매매하자라는 의견이셨군요.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 살펴보고 팁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252.30까지 찍고 오후장에 뭐 약간 눌리긴 했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또 외국인들 선물을 꽤나 많이 파네요. 네, 기관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현재 기준에도 계속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제대로 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답답해 하실 수는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옵션 만기주에 들어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한 만기 시나리오들을 작성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해외 증시 호재가 반영된 이후에 눈치 갭 보정 중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 자, 갭 보정이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좀 하실 것 같겠습니다. 갭 보정이란 것은 제가 늘 이 갭 보정 차트를 보여드린다고 했죠. 자,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환경 설정에서 갭 보정을 지워버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갭 자체가 왜곡이 되는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매 스킬 쪽에서 여러 가지 방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주생 김도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갭 보정으로 좀 해석하는 부분을 좀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갭 상승 이후에 그 갭을 메꾸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어제 부분 이후에도
계속 아쉬운 게 있다라면 이 외국인들 부분에 대해서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일 것 같겠고요. 또한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계, 동반해서 금융투자와 투신 모두 다 매도 우위 쪽이 좀 점쳐주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들만이 나홀로 시장을 공격적으로 슈팅을 내보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 자체가 갭상승 이후에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상향을 열어줄 때 역시 개인들에 의해서 포지션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따라서 지수는 오히려 개인들의 포지션이 강하게 매수가 확대가 되자마자 지수는 오히려 반대쪽으로 조정이 나왔다라는 것. 그만큼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철저하게 개인들의 포지션과 반대로 시장이 가고 있다라는 것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는 어제와 오늘 연속성을 가지고 외국인들과 기관계 쪽에선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고 다음 주에 승부수를 노릴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 쪽에서 보면 개인들의 콜옵션 쪽의 속도들이 조금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일과 좀 다른 고무적인 형태와 함께 최근에 들어서는 개인들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오버나잇 자체가 신규적으로 들어온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콜옵션 쪽에서도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고 풋옵션 쪽에서도 관망세가 일관되고 있는데 옵션 시장은 순간적인 드라이브 자체, 즉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만기주에 달성거는 장중에 매매로 끝내는 경우가 좀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에서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번 달에 대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점쳐지는 부분도 많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대박은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유일하게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금요일 마무리가 모두가 다 이제 현 선물이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포지션은 바로 이 개인의 포지션이 매도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만 반드시 시장이 급반등으로 추가로 상단을 찍어야 될 자리를 반드시 찍으러 간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프로그램 쪽으로 놓고 본다라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 쪽과 비차익 쪽이 모두 다 동반해서 소폭이지만 매도 출발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이후에 차익 쪽보다는 비차익 쪽에서 속도를 높이고 이 부분이 이제 초반 시황, 오전 출발 시황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줄어들지 않는 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만큼 지금 베이시스는 이제는 억지로 지금 컨텐커 상황을 만들고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겠고요. 정상적으로라면 이제는 백어데이션 상태에서 딥백어데이션 상태로 다음 주가 좀 들어가서 포지션 자체가 이제는 매수 유발을 좀 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응 전략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시장은 개인들의 포지션에 따른 변동성뿐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다시 한번 선물 쪽에 놓고 보면 지수 쪽에서 놓고 봤을 때 지수의 변동이 이렇게 N자 형식으로 올라왔고 W자로 급락이 나올 때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 자체가 잠시 축소가 되는 부분 쪽이 나올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주도를 했다라면 같은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을 줄였기 때문에 같이 지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들에 의해서 개인들의 상방 매수 포지션이 확대가 되니까 지수가 반대로 부러지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계가 관망세 쪽에서 개인 포지션과 반대에 피자 조각을 나눠먹는 거죠. 같이 나눠먹는 8조각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이상의 드라이브, 한쪽으로 쏠리는 왜곡 현상은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뜻이겠고요. 자, 우리는 외국인과 투신을 계속 보자라고 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는 현상들이 하나 있죠. 뭐 투신이 손절을 쳤다라는 얘기도 좀 있고 투신 자체가 이끌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투신은 분명한 것은 매수 포지션 잡았던 걸 청산으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거의 본절 부근에서 움직임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지 이미 저 밑에서 잡았던 포지션들은 청산으로 이미 다 거의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요. 투신 포지션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외국인들 역시도 현재의 누적 포지션은 매도 우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왔던 것은 매수 포지션들의 일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청산성이지만 이 개인의 드라이브 때문에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주도로 가지고 오지는 아직까지는 무리수가 있다. 그렇다면 당분간은 외국인과 투신의 매도가 확대가 되면 오늘 같은 경우에 해외 증시 때문에 급반등이 나올 거니까 우리도 무조건 매수를 잡자라는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 부분은 조금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외국인들과 투신 쪽에서 매도 우위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올라가
가짜라는 거겠죠. 상단을 정확히 찍어야 될 자리는 저도 계속 누누이 강조했던 252대 후반부, 253대 초반부가 맞습니다. 그건 여론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봤을 때 그 기준점에서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수급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계좌를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자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겠고요. 이미 주쌤의 알파 드라이빙 스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포지션 자체를 구축을 시켜서 지금 현재 대박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금요일자리 이제 변곡점으로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위쪽 상단 자체는 어제 이제 중요한 밴드를 좀 올라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조금 더 열어서 252.80으로 설정을 좀 하고요. 중간 밴드 같은 경우는 251점 지금 10대를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살짝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오늘 아침에 형성이 되었던 매수의 옆으로 띄어져 있는 이제 뚱땡이보다 내려올 때 옆으로 뚱땡이가 좀 없었습니다. 뭔가 좀 이쁘다라고 해야 될까요? 몸매가 좀 날씬하다고 해야겠죠? 뚱뚱한 사람보다는 몸매가 좀 호리호리한 사람들이 이쁘다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음봉의 모양은 좋지 못하겠죠? 그런데 요거 대비해서 비교한다라면 10분 봉을 놓고 아침 첫 봉보다 지금 네 번째 봉의 모양 자체가 그 부분을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급에선 매도이긴 하지만 현재의 251.10대 부분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이 부분을 정확히 내려오면서 깨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갈 때도 여기가 강력히 저항됐을 때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단밴드 글쎄요. 급락 부분에 조짐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급락 조짐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최하단밴드 250.45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 이제 곧 상해가 출발이 될 건데요. 여기서 하나 이벤트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250.45 마저 오늘 깨면 여러분들께서는 시장 조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요 밑에서 하나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자리가 하나가 나올 겁니다. 매수로 마지막 파동을 끝내는 파동이 하나 나올 거거든요. 그 자리를 좀 유념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자리는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아쉬움과 기대로 끝이 나네요. 250.45가 깨지면 일단 그 다음에 한번 매수해서 수익을 낼 만한 자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자리는 의문으로 남은 채 일단 김도영 멘토님과는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30선대 초반입니다. 오늘 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에 대한 경계감일까요? 아침에 좀 바짝 올랐었는데 그것보단 상승폭이 줄어 있고요. 일단 외국인들도 선물을 한 1,300계약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업앤다운 특징주 보여드립니다. 네, 코스피가 1930선대 들어갈 때 누가 가장 수혜를 입는가 몇몇 종목들 나와 있네요.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7%대 급등하고 있는데 경영진 교체, 물탱크 사고 있었었죠. 경영진 교체가 오히려 호재로 인식되고 있고요. 지금 삼성물산의 지분 인수설까지 아침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콜라오 홀딩스는 자체 제작 판매 그 차량을 팔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달부터 이슈가 된 그런 뉴스인데 호 뉴스죠.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인데요.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가요. 오늘 기능성 복합제 유럽 특허 취득 소식이 나왔는데 역시 한 4% 정도 상승세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보시겠는데 아주 조금 전에 컴투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9% 정도 급감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치고는 낙폭이 제한적입니다. KT 역시 거의 시장 개장과 동시에 실적을 내놓았었죠. 3사 가운데 역시 가장 부진했었는데 당기순이익도 급감했었습니다만 역시 주가의 낙폭은 크지 않습니다. 금호전기는요. 오늘 유증 얘기 나왔습니다. 자회사 루미마이크로 유상증자 결정 소식이 있었었는데 역시 낙폭이 크지 않은 것이 오늘 다음 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업종목 분석을 들어볼 텐데요. 동양증권 계양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원상준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분기도 어닝쇼크, 2분기도 어닝쇼크를 냈었던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낙폭과대로 해서 올라온다라고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뉴스들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근본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게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GS건설 어닝쇼크 이후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러니까 이 플랜트 업종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공매도 공격에 의해서 끝없이 하락만 하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즉, 더 이상 나빠질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물탱크 사고 이후에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 뒤숭숭한 분위기가 정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통상 경영진 교체 이후에 이루어지는 회계 장부상의 손실 털어내기 같은 것들은 이미 전 경영진 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의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이 직접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실 다시 잡기에 나섰다는 기대감 또한 주가에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삼성물산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분을 취득할지도 모른다는 미확인 루머입니다. 미확인 루머가 돌면서 삼성물산은 현재 약세, 삼성 엔지니어링은 강세인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일단 없는 걸로 파악되는데요. 제일모직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지분 13%, SDI가 5.1%, 삼성화재가 1.1%로 관계사 지분은 현재 총 19.3% 정도 됩니다. 일단 이 팩트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니까 참고만 일단 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은 코라오 홀딩스입니다. 코라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달부터 자체 제작 차량을 라오스에다가 판매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요. 라오스 정부가 작년 2012년도 3월부터 중고차에 대한 수입을 제한을 했습니다. 주로 많이 수입이 됐던 중고차들이 이제 1톤 트럭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미 이제 작년 3월부터 제한을 해서 지금 1년 반 가까이 중고차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코라홀딩스가 자체 제작한 1톤 차량을 라오스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수급 불균형 때문에 판매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또한 미얀마에서 현대차 소형 모델을 9월부터 판매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발생할 신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일단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31,500원, 매수가는 32,000원 지지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가를 계속 찍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강한 모습이라서 매수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동사가 개발 중인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을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가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입니다. 본 약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임상실험 3상이 진행 중인 약품이고, 국내 시장 규모는 연간 한 4,300억 정도입니다. 내년부터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특이한 건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익이 나오고는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 가동 중인 그런 이제 바이오베타 파이프라인들 발매 일정을 살펴보면 2014년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즉 회사의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현재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8,000원 보시면 되고요. 손절가는 6,700원, 매수가는 7,000원 지지 확인하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 엔지니어링, 코라홀딩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까지 업특징주 분석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원상준 대리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운주 분석 들어볼까요? 컴투스부터 얘기를 나눠야겠는데, 최승 차장님 만나러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게임빌은 위메이드하고 같이 이 페이스북으로 엮여서 급등했었는데, 약간 소외를 받았던 컴투스가 오늘 실적까지 별로 좋지 않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위메이드라던가 이제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의 어떤 게임 플랫폼에 참여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이후에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컴투스 지금 실적 발표가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나왔습니다. 근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억 정도, 영업이익이 20억 정도 줄어서 지금 69.1%가 지금 감소했다라고 공시가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은 46% 정도 감소했고, 매출액이 7.6%. 예,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어쨌든 주가는 어쨌든 미리 좀 반영을 좀 받았다. 사실 5월달 들어서부터 6, 7월까지 해서 약 한 40% 정도 조정받았다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지난주에 나왔던 골프스타, 하루에 매출 3천만 원씩 나오는 골프스타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됐습니다. 예, 지금 뭐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등 좀 몇 가지 좀 불편한 사항은 있는데 어쨌든 뭐 실적에 분명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부터 시작되는 이제 중국 진출이 이제 가시화된다는 점, 예,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되는지, 예, 눈으로 보여지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다운 종목은 KT입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현재 100원 정도 지금 빠진 수준인데요. 아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 1.8% 가까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은 3,400억 정도, 매출이 5조 7천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하고 매출액은 뭐 0.7%, 0.8% 가까이 올랐지만은 순이익이 43%가 급감을 했습니다. 예, 물론 그 부분도 주가에 5월 달부터 예, 컴투스와 마찬가지로 주가에 좀 영향이 있었고요. 이미 좀 반영이 됐고 지금부터는 지금 KT 배당 투자를 한번 좀 노려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슬슬 이제 3분기부터는 배당 투자 종목들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주당 배당이 한 4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2,000원씩 배당을 했죠. 네, 주당 2,000원씩 배당을 한다는 점. 그래서 고배당주 관련돼서 긍정적인 흐름을 지금 단기 바닥에서 좀 탈출하는 흐름들 뿐만 아니라 이런 배당주 투자에 대한 흐름, 그 긍정적인 흐름도 이어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오늘 실적 발표 나왔으니까 오늘 외국인들 지금 매도하고 있는데 끝까지 수급 관찰하시면서 투자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호전기입니다.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 테마로 묶이면서 주가가 상당히 괜찮았는데 자회사인 이제 루미마이크로가 이제 한 115억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그 정도의 어떤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그 신주 발행가가 이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공시로 나온 거는 6월 4일날 이미 공시에서는 그 유상증자와 관련된 공시가 나왔는데 따라서 오늘은 유상증자 때문에 뭐 빠진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루비마이크로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어쨌든 구주 배정 이후에 실권주가 일반 공모가 진행이 되는 만큼 구주 배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배정이 뭐 루비마이크로 배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희석으로 봤을 때는 뭐 크게 유상증자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뭐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1분봉으로 좀 보면은 현재 그 31,4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31,900원 정도. 예, 지금 방금 뭐 소식이 하나 들어왔네요. 금호전기 유상증자 루머설이 돌았네요. 네, 금호전기 유상증자 루머설이 돌았는데 이 부분은 뭐 확인을 해봐야겠죠. 근데 주가는 뭐 유상증자에 필적할 만한 그런 하락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 3% 정도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상증자가 나온다면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36,000원 지지하는 선에서는 계속해서 좀 좋은 관점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안 좋은 실적이 나왔지만 컴투스 KT는 이미 이런 안 좋은 실적 실망이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컴투스는 골프스타의 기대를, KT는 오늘 수급을 좀 잘 살피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최승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1930선 정도입니다. 셀트리온은 지금 한 4%대 정도만 제한적으로만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강할 줄 알았을까요? 조언을 받아봤습니다. 김동섭 이사님께서는요, 추세는 좋다. 그리고 1차적으로 반등을 예상했었던 그 라인까지 어느 정도 온 것 같다.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는데 만기주 앞두고 소폭의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황규섭 팀장님은 실적 따라가니까 주가는 개별주 집중하자라고 하셨고, 물론 시장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IT 주도 버릴 수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하셨었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로 조언 주셨는데, 제약에서 IT 부품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전환시켜 볼 필요가 있다. 역시 IT 부품주 쪽에 관심을 주문하셨고요. 김근호 과장님께서는요, 이제 단기적으로 물론 주도주는 운수장비 섹터의 종성과 차가 되겠지만 중국 관련된 섹터인 화학과 철강 쪽에 단기 관심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전문가 연결해서 그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마포지점으로 가죠. 김영겸 주식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공감 의견 몇 개나 보이시는지요? 한 2개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에요? 첫 번째 이제 추세는 긍정적이지만 다음 주 만기주를 앞두고 조정 예상된다 이 의견과요. 그 다음에 IT 부품주 순환매의 대응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팀장님께서도 코스피가 일단 1차적으로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만기주 지금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옵션 만기일 있죠. 오늘부터 보통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만기주의 영향권에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시장 대외적인 물론 그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지만 또 우리 시장만의 또 내부적인 그런 옵션 만기일의 영향 중에서 어떤 쪽으로 좀 더 수급이 붙을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장 전에 좀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옵션 만기일의 영향이 좀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요.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중국장이 이제 시작을 하죠. 중국장이 시작을 했는데 중국장이 어저께 1.7% 상승을 했고요. 오늘 역시 중국장이 강하게 상승한다면 그것에 따른 또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시장이 오후에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오늘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분야는요. 저는 예전부터 계속 자동차 업종이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동차는 계속해서 중장기로 끌고 갈 그럴 분야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낙폭과대 IT 부품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30만 원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요. 또다시 130만 원을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나온 것 같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나오는 그런 IT 부품 주식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의 성장을 보이는 그런 회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최근에 굉장히 양호하게 움직였고요. 또한 좀 파트론 같은 경우도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낙폭과대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런 측면을 살펴봤을 때는 좀 IT 부품 주식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중에서 오늘은 좀 전기차 관련 중소형 주식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죠. 자동차 튜닝 시장을 이제 확대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규제안들 때문에 튜닝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튜닝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일자리를 4만 개 이상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자동차 부품 주식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범자동차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성차와 부품, 전기차까지 이런 큰 틀에서 지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게 튜닝 활성화 대책 때문에 대유신 소재는 상한가 같군요. 그래요, 단기 IT 부품주, 파트론 디스플레이텍 언급을 좀 하셨으니까 자동차 쪽에서 이 튜닝 정부의 활성화 대책의 수혜주로 한 종목 정도 얘기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가 이제 어느 종목이나 어디로 이제 확실히 수혜가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저는 자동차 부품 업종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성우하이텍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최근 자동차 부품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이 그래도 1조 원 이상 되는 상당히 큰 회사이지만 최근의 흐름은 1분기 실적 어닝 쇼크로 인해서 여타 다른 자동차 부품 주식들보다는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이틀 전이죠. 자동차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오를 때 성우하이텍 역시 6% 이상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에 따른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전분기 대비하면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오히려 이제 그런 기저효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성우하이텍은 중국 쪽의 매출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현기차 또 오늘도 7월달 자동차 판매 동향에서 미국에서는 소폭 상승했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10% 이상의 큰 폭의 상승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성우하이텍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현재 이제
14,800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한 18,000원 정도, 손절 라인은 60일선이 있는 14,0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 좀 타이트한 것 같지만 자동차 원래 중장기로 좋게 보시는데 오늘은 부품주 가운데 성우 하이텍에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김영겸 팀장님 주식 정말 저희가 도움 많이 받고 있고요. 주말도 역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얘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시장 후 시장 변화가 혹시 올지 모르니까 관찰하자라고 조금 전에 팀장님께 전해 들었었는데 중국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먼저 짚어보면요. 0.7% 정도 추가 상승. 어제 제조업 지표 나오면서 1.7% 급등해 2030선에 마감했었는데 오늘 204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중국장 분위기 들어볼까요? 리딩투자증권 우성대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제조업 지표 나오고 나서 어쨌거나 공식 집계와 HSBC 집계는 엇갈렸지만 중국장은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추가 상승인데 어제 조금 방송 중에 다루지 못했던 HSBC 제조업 지표 결과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어제 발표했었던 7월 HSBC PMI 지수는 47.7로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전월 48.2에서 0.5포인트 하락하면서 3개월 연속 그 5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이었던 만큼 증시에는 큰 부담을 주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HSBC PMI 지수 발표 전에 있었던 중국 구매자 관리 지수가 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이런 경제 둔화 하락폭이 크진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증시는 상승세를 나타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함께 지금 도시화 발전 계획 및 정책을 제정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지금 도시화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가스 설비 업종들 그리고 도시화 관련 업종들의 그 회복 기대감이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2013년도 중국의 GDP를 7.4%로 하향 조정한다는 언급이 나왔었지만 중국 증시에 대한 큰 부담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인데요. 지금 CICC에서는 하반기에 경제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 거시 정책이 올 초에 재정 확대 정책과 함께 안정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의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기보다는 안정적인 이제 그 분배 구조로 이어져나갈 확률은 좀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증시가 크게 하락할 경우 중국 경제에서 중국 정부에서 이러한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2000선에서의 강한 안착 이후 205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2000과 2050선의 박스권 장세가 좀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의 중국장 분석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의 차트민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유럽 지표와 더불어서 미국 지표까지 너무나도 좋았죠.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가 1700을 넘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자,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그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장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의 큰 상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큰 대형 수급 자체가 조금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점은 아직 실적 발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 실적은 꼭 체크를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칠리코넉스, 유진기업, 삼형 엠텍을 가지고 있고요. 소폭 마이너스거나 소폭 플러스권에 있고요. 그 다음 종목으로 캠시스, 세코닉스, KPF 등을 제가 이제 추천을 드려서 보유하고 계십니다. 역시나 소폭 마이너스, 소폭 플러스권에
다들 조금 놓여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 추천드렸던 KPF가 지금 한 1% 이상 좀 수익 중이긴 한데요.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오늘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종목은요. 조금 이 종목 요즘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기대하고 있는 이 흐름, 차트의 흐름은 21선 위로의 완벽 안착이었는데 오늘 그 흐름이 나아졌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파트론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역시나, 네, 기대감이 좀 있죠? OLED 기대감. 또 연말에 나오는 우리 스마트폰들, 쭉쭉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SFA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먼저 파트론을 좀 살펴볼게요. 자, 파트론. 말씀드렸던 부분, 파트론이 21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파트론은 지금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모습은 나와줍니다. 삼성전자가 가지 않으면 파트론은 못 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의 흐름을 잠깐 볼게요. 삼성전자가 정말 파트론이 가기 위해서는요, 삼성전자가 정말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지금 현재 129만원 선입니다. 오늘 0.7% 정도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130만원 위로 일단 1차적이 안착한 이후에 135만원까지 가는 흐름 자체가 나와준다면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 부분 21선 뚫고 안착했기 때문에 2만원 정도까지도 조금 열려있는 그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있지만서도 그래도 하반기에 대한 매출 기대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확 올라가 주고 있는 반면에 IT 관련주들은 약간 쉬고 있잖아요. IT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갈 때가 됐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지 마시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파트론을 가지고 나왔고요. 수급 역시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요. SFA입니다. 자, SFA 골드크로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57,000원대 부근입니다. 자, 바닥권 라인을 찍고서 올라가 주면서 새로운 바로 전 고점 6월 달에 그렇게 오랫동안 행진했던 얼마? 57,000원대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가져온다면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모멘텀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 나와주는 스마트폰에 대한 모멘텀과 역시 이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한 번 더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요. 역시나 최근에 퍼펙트한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잖아요. 개인들이 잘 팔고 있다. 네, 개인들 잘 팔고 나갑니다. 이런 거 좋다는 거 말씀드리잖아요. 요 흐름을 보시고서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SFA랑 파트론 중에 뭘 추천드려볼까요? 네, 저는 대세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 파트론 갑니다. 파트론 추천드릴까요? 자, 파트론 추천드리는 이유, 네, 역시나 전문가들이 다 의견 일치하는 부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좀 반등을 조금 단기적으로 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현재가 17,050원인데요. 17,100원에 바로 사실 수가 있겠네요. 17,100원까지만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네, 3% 잡고 대응하시고요. 손절가는 16,500원 라인으로 조금 짧게 보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길게 본다면은 2만원 정도까지도 열려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파트론 말씀드렸고요. 김선윤의 차트 뮤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기 전에 시초가 공략주 리뷰해 보려고요.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게임빌이었지만 원칙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일주일 전 공략 종목이었던 미래에셋증권 오늘 잠깐만 AS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증권주 오늘 1930선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드디어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잠깐 차트 보실까요? 약간 지지부진할 때 이때 잡았었거든요. 39,000원대 매수가 됐었었는데 한번 급등이 연이틀 있었었고요. 오늘 드디어 목표 가격인 42,000원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수익률 5.7%. 목표가 달성하신 분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는 마칩니다. 잠시 후에 이어질 뉴스인마켓에서는 이번 한 주 핫 이슈가 됐었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에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